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어제 미국 FOMC 회의가 열렸죠. 회의가 열렸는데 자, 주요 안건을 보면은 기준금리는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동결입니다. 이전과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매월 1200억 달러, 자,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30조, 약 130조 되죠. 자, 이게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것도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직은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이대로 가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지금 FOMC에서 원하는 고용, 얘네들이 말하는 완전 고용이겠죠. 완전 고용. 이 상태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현재의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는 보니까 올해 4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FOMC도 계속해서 완만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이게 채권 금리가 보시면 3월 중순에서 3월 30일 이때 사이가 제일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하다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채권 금리로 인해서 엄청난 악재였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채권 금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나요? 거의 안 나오죠. 왜? 이거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겁니다. 더 이상 악재가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을 하면 채권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급하게만 올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천천히 올라갔을 때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이게 채권 이 금리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큰 악재가 되고 있질 않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증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다우존스 여전히 잘 가고 있죠. 신고가 이후에 지금 눌림 구간. 그리고 나스닥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면서 자, 여기 이전 고점, 이전 신고가 그 점까지 거의 다 왔죠. 여기 지금 매물소화하고 있죠.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는 또 신고가 냈네요. 신고가. 지금 미국 증시가 열렸는데 지금 신고가에 가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4월 초에 신고가 낸 이후에 좀 눌림 구간이지만 아직도 살아있죠. 보시면 미국 증시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일본 증시는 지금 최근에 박스권 무너지지 않고 있죠. 박스권 장세입니다. 일본 증시. 그 다음에 대만은 신고가. 대만은 정말 강하네요. 대만은 계속해서 신고가입니다. 유럽의 독일도 지금 신고가 낸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죠. 그리고 중국은 좀 못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 바닥 찍고 여기에서 지금 박스권. 그리고 홍콩도 보시면은 자, 조정 이후에 여기서 박스권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면 아직 시장이 무너진다는 그런 징조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만 무너진다? 그럴 리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장은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증시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화면이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1% 정도 하락 이후에 오늘도 0.23% 조정을 했죠. 자, 우리나라 코스피도 어때죠? 1월 초부터 지금 박스권이에요.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아래는 이 구간, 위는 이 구간.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거린 거예요. 등락폭 보면.
자, 오늘도 이 코스피를 보시면요. 자, 이 분봉 차트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 60분봉 차트거든요. 보면, 어떠냐면, 개인들 엄청나게 흔들어댑니다. 장 초반에는 급락 아닌 급락하점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오릅니다. 그래서 시장이 살아나는가 싶더니 또 계속 밀어버립니다. 이런 조정 못 견디는 개인들은 다 나가 떨어졌겠죠. 그리고 다음은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자, 코스닥도 보시면 어제 2.23% 크게 급락을 했죠. 자, 오늘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장중에 1.4%까지 급락을 했는데 코스닥도 60분봉을 한번 보시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 급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반등을 합니다. 강하게. 그래서 시장이 살아나는가 싶다 해서 개인들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밀립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지금 최근 조정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중심을 못 잡으면 그냥 무서워서 매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지수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지금 코스닥이 지금 작년 코로나 때 419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넘었죠. 그럼 코스닥은 얼마 갔어요? 2배 이상 갔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게 작년 8월 달부터 거의 11월 달까지 거의 3개월을 심하게 조정합니다. 이때 힘든 개인들 다 나가 떨어졌죠.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나가 떨어지니까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래 조정이죠. 언제부터냐? 올해 1월 초부터 3월 10일까지인가 거의 2달간을 또 조정을 합니다. 또 이때 못 버틴 사람들은 또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최근에 조정이 온 거예요. 보면 이런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아무리 강세장이라고 하더라도 강세에서 상승했으면 또 조정을 합니다. 또 상승하죠. 그 다음에 또 조정을 합니다. 이러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요.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신고가 내는 장세가 이 강세장이라는 겁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 개인들 다 흔들어 놓고 합니다. 이때 물량 뺏긴 사람들은 이런 강세장에 또 한없이 후회를 하는 거죠. 지금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지수가 여기가 지금 저점이다, 뭐 고점이라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구간에 이제 또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하면은 또 무서워서 못 버틴 사람들도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올라가겠죠. 왜 올라가죠? 지금 글로벌 증시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보여드렸죠. 경제 성장률. 올해 엄청난 경제 성장률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한국, 미국도 지금 사상 최대 경제 성장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경제 성장률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럼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뛰어나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럼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지금 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제 성장률, 성장하는 경제 성장률에서 지수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정 같은 걸 하고 있지만 또 조정한 이후에 다시 쉬었다가 다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보시면 작년 코로나 때 터지고 나서 1439포인트였잖아요. 이게 3266포인트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2배 이상 올랐죠. 2배 이상. 근데 그냥 갔냐? 아니죠. 그러면 얘도 작년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한 3개월간을 조정을 합니다. 이때 또 많이 지친 개인들이 또 나가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현재 1월달부터 또 이제 박스권 조정하고 있죠. 이때 이제 또 재미가 없으니까 주식 팔고 매도하고 어디로 갑니까? 코인으로 가죠. 코인. 그러면 팔고 나가면 세력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물론 지금 이때 유동성 장세만큼은 지수가 올라가지는 않겠죠. 지금 뭐 1400이 3200 갔다고 2배 이상 올랐는데 여기서 또 2배 이상 올리지는 않겠죠. 설마 3000포인트 2배는 6000포인트잖아요.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죠, 사실상. 하지만 이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때만큼은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올라가도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왜? 지금은 실적 장세거든요. 실적 장세.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 자체는 최근에 어제 오늘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소나기를 한번 맞은 거예요. 소나기. 소나기는 계속 내리지는 않죠. 예, 단기간 내렸다가 다시 그치죠. 그러니까 지금 장세가 그런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장세를 잘 견뎌내셔야 되고, 예? 지금 주도주를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매수 못하셨던 분들 지금 조정할 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시면요, 선물 동향을 볼게요. 외국인이 어제 9,791계약을 팔면서 엄청나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급락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또 어때요? 외국인이 거의 3,000개 가까이 또 선물을 또 샀죠. 외국인이 최근에 선물 계약을 보시면 만 계약 판 이후에 최근에도 사죠. 우리가 또 팔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계속 파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물을.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좀 사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도 지금 지수를 하락시킬 그런 의도가 별로 없습니다. 왜?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는 단기간에 또 조정이 왔어요. 조정이 또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이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등산을 해요. 등산을 보통. 등산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아래에서 여기가 정상이죠. 정상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건 아주 편하게 올라간 거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능선을 타고 이렇게 끌기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정상은 결국에는 정상을 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방법대로 가나 이 방법대로 가나 방법대로 가나 다 정상을 가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수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종목마다 보면은 실적과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다 이 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떤 종목은 뭐 4배 오른 종목도 있죠. 저점 대비. 어떤 종목은 3배 오른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5배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이 상승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방향은 우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실적과 추세가 좋은 이런 주도주들은 중간에 조정하더라도 매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유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 제가 어떻게 됐죠? 환율이 반대로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어제 급락하고 나서 또 급등을 해야 되는데 환율은 어때요? 내려오고 있죠. 그런 우하향이죠.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시장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달러가 4월 달부터 약세로 해서 쭉 그냥 다이렉트로 밀리고 있죠. 달러가 약세예요. 달러 가치가 약세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인가요? 이익인가요? 당연히 손해겠죠. 손해. 그러면 외국인들이 달러를 팔아요.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 통화가 강세인 우리나라 원화 같은 걸 사요.
가능하죠. 그럼 원화는 계속해서 강세가 될 수 있죠.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마지막에 이 원화가 강세일 때 이 원화를 다시 달러로 환전합니다. 주식이 이제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달러 환전하죠. 달러 환전하게 되면은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환전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이 달러 약세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그 통화 강세 지역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될 거는 시장은 아직 무너지지 않는다. 실적과 세가 강한 주도주를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되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도주를 매수 못했던 사람들은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주도주 몇 종목 차트를 보면서 왜 이런 종목들을 매도하면 안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G화학입니다. LG화학. LG화학은 누가 뭐나 해도 2차전지 배터리 대장이죠. 대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상승을 했냐? 작년 3월달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게 거의 23만원까지 찍습니다. 바닥. 그리고 나서 1월 초에 105만원. 그럼 몇 배 올랐죠? 단순히 최저점 대비해서 최고점이면 4배 올랐죠. 4배. 4배 넘게 오른 거죠. 근데 이 주식이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왜요? 이런 조정들 중간에 이런 조정들, 그리고 이때는 크게 조정하죠. 네. 그리고 이런 조정,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조정들을 버텼기에 여기서 매수했으면 5배 이상이, 4배 이상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조정들을 못 견뎌가지고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팔고 다른 종목으로 이사를 가요. 그럼 그 종목에서 또 깨져요. 그러면 깨지고 나서 보니까 또 이 종목 또 올라가고 있어. 그런 경험도 많이 하죠. 왜?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아무리 주도주를 매수한다 해도 이런 조정들을 못 견디니까 팔고 다른 종목 가면 다른 종목에서 또 고점에서 물려요. 하지만 기존에 팔았던 종목들이 또 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 LG화학이 지금 폭스바겐에 지분 투자 노스보트가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현대차가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여기저기서 지금 완성차 업계들이 배터리 생산하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최근에 좀 급락을 했어요. 그런 악재들이 좀 반영이 된 거죠. 근데 어때요? 오늘 모습은 어때요? 오늘 또 6.8% 급등해버렸어요. 거래량 터지면서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악재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왜 이 LG화학 주식을 사는 거죠? 이 배터리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진입장벽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투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랑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그냥 막 돈 투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 보세요. 망한 반도체 많아요. 중국도. 이런 진짜 수년간의 기술력을 가지고 이런 배터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막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진짜 배터리가 죽는다면 여기에서 추세가 꺾이고 내려가야죠. 근데 왜 이렇게 급등하냐고요. 주도주는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리고 2차전지 양극재 중에 거의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죠. LNF입니다. LNF. 보시면 얘도 보면 작년 코로나 터졌을 때 13,000원대가 108,000원까지 왔어요. 거의 몇 배인가요? 한 8배 올랐나요? 한 7배 이상 올랐네. 7배. 얘도 그냥 갔냐? 조정하고 또 올라갔다가 또 조정하고 또 조정하고 여기서는 한 몇 개월 조정하네요. 오랫동안 조정합니다. 또 올랐다가 또 이렇게 또 조정해요. 이런 조정들
이런 조정들을 다 견디는 사람들이 지금 바닥에서 샀으면 7배 이상 먹는 거예요. 또 말씀드렸죠. 이런 조정에 또 다른 종목 가봐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좋은 종목들은 가만히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생산하는 2차전지죠. 포스코케미칼. 얘도 보세요. 얘도 저점, 최저점 3만원짜리가 18만원까지. 자, 6배 오르죠. 6배. 근데 이것도 보세요. 자, 이런 중간중간 조정들. 이것도 몇 개월 동안 조정하고. 또 올라갈 때도 조정해요. 또 올라갈 때 조정합니다. 자, 이런 조정들을 잘 견뎌내야 주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인텍 플러스. 이거는 반도체하고 2차전지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4,300원짜리가 29,000원, 거의 3만원까지 왔죠. 보면은 얘도 6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이게 이때부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이 올라요. 그러다가 또 꺾입니다. 몇 개월 동안 꺾여요. 근데 이 꺾인 거를, 이 조정을 못 참고 다른 종목으로 이사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때 만원짜리가 거의 3만원 왔어요. 이 구간만 3배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적과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그냥 파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주도주는 파는 게 아니에요. 계속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반도체 장비 중에 대장이죠. 제일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장비 중에. 얘도 5,200원짜리가 지금 최고점 38,000원까지 왔죠. 거의 7배 이상 올랐네요. 7배. 근데 이것도 중간중간에 암초를 만납니다. 올라갔다 좀 조정했다가, 올라갔다 또 조정했다가, 또 올라갈 때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조정 좀 계속 하죠. 그러면서 올라가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이런 증가하는 기업들이 주도주의 요건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많이 말씀드렸던 APTC, 이것도 반도체 장비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코로나 터졌을 때 최저점이 4,500원, 그리고 최고점이 29,000원. 얘도 뭐 이렇게 올랐죠? 6배 넘게 오르죠. 근데 이것도 그냥 간 게 아니죠. 올라갔다가 조정하고, 올라갔다가 이때는 또 많이 조정하죠. 몇 개월 조정합니다. 이런 거 대부분 못 버텨요. 이렇게 조정하면 재미없어서. 또 올라가다가 또 조정합니다. 한 몇 개월 동안. 그러면서 또 신고되고 갑니다. 이 종목도 제가 계속 그랬죠. 실적이 어마무시하다고, 엄청나고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주도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앞으로 미래의 성장 산업이 이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핵심으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주도주들도 많아요. 경기 민감주도 있어요. 근데 저는 경기 민감주도보다는 이 실적 성장세가 더 뛰어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이 좀 더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지금 조정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주도주를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